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의 이론 강좌 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과정은 원가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회계를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해당 교재 25년도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실 거고 교재 페이지는 16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첫 번째 우리가 25년도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좌 중에서 재무회계 과목이 있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과목이 있고요. 지금 파트 원가회계 세 과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는 이론도 중요하고 실무가 중요해요. 재무회계 전표 입력하는 거죠. 분계.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실무 둘 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원가회계는 거의 98%가 이론입니다. 이론은 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잘 푸는 것. 그게 핵심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파트고요. 원가를 가지고 실무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 500번대 원가 코드, 그 정도는 이제 실무편 공부를 할 때 잠깐만 들어도 아 이게 원가라는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원가를 분류했던 거구나를 그때 정리만 하시면 되고 실무편에서는 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거의 대부분 많진 않아요. 원가회계는요.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한 거고요.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로 문제가 원가회계 파트에서 한 몇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되냐면 네 문항 정도가 거의 똑같이 문항수 정해져 있고요. 네 문항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재무회계는 꽤 많은 문제가 출제돼요. 8문항. 부가세는 나머지 3문항.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더해서 15문제가 출제돼요. 한 문제당 2점씩이거든요. 점수가. 그러니까 원가회계 객관식 문제를 다 풀면 점수가 8점인 거예요. 2, 4, 8.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회계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들어가서 원가회계 전체 목차가 이렇고요. 내용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다 공부하면은 몇 문제 풀 수 있는 거냐면 4문제 풀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실무하고는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아니고 실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조 원가를 알아야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어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게 원가회계에서 해야 될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가라는 개념을 모르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가는 재무회계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 원가회계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거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서 별도로 있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재무회계하고 전혀 무관하거나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무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원가를 알아야 매출액을 책정하고요. 매출액이 만들어지면서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주겠죠. 이익을 구하는 건 어느 분야에서 하는 거야? 재무회계. 원가 모르고 부가가치세 모르고 그러면 재무회계 알 수 없고 재무를 알아야 역으로 원가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세 과목은 순환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원가회계를 공부할 때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원가는 어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냐면 전산회계 1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산세무 2급에서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보시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산세무 2급 내용에서 요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무 2급에선 추가적으로 학습할 내용만 같이 공부를 하고요. 전산회계 1급 범위는 그대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회계 1급에 있는 원가회계 과목들을 그대로 한 번 더 공부하거나 이미 공부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이해가 되고 있다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만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 2급이나 향후에 세무 1급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 원가를 탄탄하게 공부를 해야 뒤에 공부할 양이 줄어들어요.
매우 중요한 기초 과정이니까 원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무시하시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기업을 입장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가 이익이 났냐, 얼마의 뭐 세금을 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가가 너 하나 만들 때 원가 얼마 들어갔어. 그걸 토대로 이익을 얼마를 낼지 마진율을 계산해서 판매가를 정하고 판매가가 정해지면 팔겠죠. 팔 때 세금이 붙겠죠. 그리고 나중에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거고 개인이면은 소득세를 내겠죠. 원가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원가 회계죠. 이거 뭐 그냥 진짜 얘기인데 엊그저께 인크루트에서 저에게 어떤 헤드헌팅인데 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기업에 저를 이제 추천하겠다고. 제가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어떤 기업에 가서 일할 건 아니잖아. 근데 저에게 들어온 이 추천이 원가 파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기는 해. 그래서 한번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쪽이 아니니까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일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연락 안 하고 그냥 무시하긴 했는데 여러분 원가는요. 이 정확한 실무자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회계 기준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 세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요즘에 누가 더 잘할까요? AI 시대잖아요. 국세청에서 AI로 소득세 신고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고 하던데요.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세금은요. 완벽한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대로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더 잘해요. 그런데 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까요? 왜 사람에게 맡길까? 이유는 하나죠. 정확하게 세금 신고해 주세요가 아니죠. 대충 해주세요. 세금 적게 내게 해주세요. 수수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다가 의뢰 안 하죠. 그냥 AI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면 내고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으면 깔끔하고 100%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재무회계, 여러분 재무회계 공부해서 알겠지만 분계하는 건 어렵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운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재무제표로 가죠. 근데 여러분이 실무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를 손으로 만드나요? 프로그램이 다 만드나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요. 코드만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가고 손익 마감도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도 거의 50%는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누가 만듭니까? 절대 수작업으로 안 만들죠. 근데 원가는요. 사람이 재량에 의해서 어디까지를 제조 원가의 범위로 둘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이며 얼마의 원가를 제품의 제조 원가로 분류할 것이냐는 다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기준이라는 거 없습니다. 지 맘대로 합니다. CEO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CEO가 우리 회사의 대표니까 얘가 궁금한 거죠. 아주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가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아 내가 CEO인데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해하고 넓은 개념으로 개정 과목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탄탄하게 해두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전산 세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향후에는 재경관리사의 이 공부들이 거의 30%가 다 재경관리사 원가회계 초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되면 그 다음 공부는 할 수가 없어.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원가회계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겠구나. 원가는 용어가 많구나. 기준이 없지만 나름의 정해진 준칙 정도는 있구나.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세법은 암기를 좀 필요로 하지만 원가는요. 암기해서 될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나는 원가를 어디까지 분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교재 167페이지부터 원가회계 과목이 시작되고요. 다음 영상부터 원가회계 하나하나 기초, 흐름, 배분, 개별원가, 종합원가 잘 공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전산 세무 2급의 원가회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세무 2급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추가적인 공부할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좀 대충 했다. 그러면 세무 2급을 공부할 때 다시 원가를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가는 차근차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반드시 문제풀이를 직접 여러분이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OT였습니다. 원가회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